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어요? 저는 명절이고 뭐 볼 거 없어요. 일요일은 교회 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말이죠. 다람쥐보다 제가 더 귀엽지만 휴. 헛소리 그만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트, 퓨플, 세트, 딕셔너리를 자세히 보려고요. 저번에는 수박 겉핥기로 해서 찝찝해서요. 휴.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번에 시퀀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못하실 것 뻔하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료들이 순서대로 있는 자료형을 시퀀스 자료형 또는 그냥 시퀀스라고 한답니다. 시퀀스 자료형의 종류에는 배열, 리스트, 퓨플, 문자열, 기타 등등이 있고요. 이제 시퀀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랑 함수를 알아볼게요. 제가 힘들게 표로 만들었으니까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어디에 적어두시는지 캡처하시고. 파이썬에서만 될 듯해요. 다른 언어는 그 언어에 맞는 문법이 있으니까요. 휴. 제가 보기에는 표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양방향 강의가 아닌 게 아쉽네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세요. 휴. 하여튼 여기는 넘어갈게요. 이번이랑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번에 리스트 설명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하려고요. 휴. 먼저 파이썬에서는 마이너스 인덱스가 있어요. 리스트 같은 시퀀스 자료형에서 인덱스를 -1로 쓰면 시퀀스의 맨 끝 가리키고 -2면 맨 끝에서 두 번째를 가리키고 이런 식이죠. -1이 맨 끝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별 문제 없으실 거예요. 휴. 그리고 이건 클래스와 객체 시간에 설명드려야 하는데 함수 앞에 점이 있는 건 메소드라고 한답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자세한 건 나중에 클래스와 객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휴. 이제 리스트의 메소드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어펜드 메소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리스트의 맨 끝에 요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요소는 데이터나 객체이겠죠? 이걸 쓰면 데이터를 동적으로 저장할 수 있죠. 쓰는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게요. 휴. 다음은 인덱스 메소드인데요. 어떤 한 요소의 인덱스 값이 필요한데 모를 때 저렇게 쓰시면 인덱스 값이 나온답니다. 언제 필요한지는 차차 보시겠고요. 다음 팝 메소드는 인덱스로 리스트의 요소 하나를 삭제하는 메소드이랍니다. 또 remove 메소드는 요소는 알지만 인덱스를 모을 때 쓰는 요소 삭제 메소드이죠. 그리고 리스트끼리 비교할 수도 있답니다. 슬라이드 보이시죠? 이해하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천재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절대 대본 쓰기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아무튼 아니에요. 하여튼 리스트처럼 시퀀스 자료형들은 각들을 정렬해 놓으면 성능이 좋아진답니다. 대학교에서 자료 구조라는 필수 과목이 있을 정도로 자료들의 정렬이 중요하답니다. 파이썬에서는 자료의 정렬을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예에서는 소트 메소드만 설명드렸지만 뭐 기회가 되면 소티드 내장 함수도 써볼게요. 휴.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에서 소트 메소드를 쓰시면 요소들이 이쁘게 정렬이 된답니다. 휴. 자, 이제 복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우선 복사도 각 언어마다 제각각이니 이 점 명심하시고 들으세요. 파이썬은 지금 화면에 왼쪽 위처럼 하면 할당 복사, 얕은 복사가 된답니다. 둘의 차이점도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고요. 어쨌거나 둘을 참조라고 하는데 원데이터, 정확히는 데이터가 있는 메모리 주소는 하나이지만 별명을 하나 더 만드는 개념이죠.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하나를 바꾸면 참조한 다른 것도 바뀌죠. 이런 참조 개념은 언어들마다 다 있는 거라 익숙해지시기를 바래요. 쓰는 문법은 다르겠지만 휴.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복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그 복사는 깊은 복사라고 해요. 파이썬에서만 그렇게 부르나 몰라도요. 휴. 깊은 복사는 먼저 카피 모듈을 임포트해서 화면처럼 저렇게 하시든지 임포트하기 귀찮다 싶으면 리스트 객체를 새로 만드세요. 저 화면처럼. 그럼 완전히 독립된 두 개가 된답니다. 카피 모듈로 복사하는 게 다 좋다니까 그냥 카피 모듈 쓰세요. 휴. 이제 리스트와 함수에 대해 짧게 알아볼게요. 파이썬은 리스트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조 방식으로 전달이 된답니다. 참조 아시죠? 별명이 두 개. 휴. 파이썬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메모리 공간 낭비 방지가 아닐까 싶어요. C 언어는 기본으로 데이터를 복사해서 함수의 인수로 넘겨주거든요. 그럼 메모리 공간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답니다.
참조는 데이터를 복사 안 하고 인수로 넘겨주니까 메모리 공간이 더 필요로 하지 않겠지요? C 언어도 참조로 인수를 넘겨줄 수 있답니다. 하여튼 예시를 보면 리턴 문의 없이도 밸류스 값이 변했죠? 그게 바로 참조로 인수를 전달한 증거예요. 리스트는 복잡한 거 하나 남기고 있는데 잘 안 써서 그냥 넘어가려고요. 대신 리스트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를 만들었어요. 예시 설명으로 리스트는 마무리할게요. 이 예시는 학생들의 점수를 받아서 평균도 내고 80점 이상의 학생이 몇 명인지 화면에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첫 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줄을 보니 올 대문자 변수가 있네요. 파이썬에서 올 대문자 변수가 암묵적으로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상수라고 했죠? 상수는 프로그램에서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아요. 바꾸면 안 돼요. 학생을 5명만 받고 있는데 학생 수는 저걸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줄은 빈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밑에는 0으로 초기화시킨 변수가 있네요. 리스트명이랑 변수명 보시면 뭐에 쓰일지 아시죠? 그 밑에는 포인문을 학생 수만큼 돌리고 있네요. 포인문의 안을 볼게요. 사용자의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정수로 바꿔서 변수에 넣고 그걸 다시 아까 그 빈 리스트랑 0으로 초기화시킨 변수에 누적하고 있네요. 그 밑에는 평균을 구하는 식이 나왔네요. 점수를 다 더해서 학생 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len 함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len 함수는 리스트처럼 시퀀스 자료형의 길이, 그러니까 시퀀스 자료형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알려주는 함수랍니다. 지금 리스트의 길이는 학생 수와 같죠? 그래서 len 함수도 써볼 겸 저렇게 짜봤어. 그럼 다음 부분을 볼까요?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을 뽑기 위해 또 0으로 초기화시킨 변수를 준비하고 있네요. 그 밑에는 포인문과 if문으로 리스트의 값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출력 부분인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서 추가로 아까 나왔던 win 함수와 max 함수를 사용해서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를 출력해보세요. 숙제입니다. 이제 튜플과 세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 영상에서 튜플과 세트를 짬뽕해서 설명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파이썬을 배운 지 오래돼서 헷갈렸네요. 흑흑. 어쩐지 라면에 밥 안 말아 먹은 것처럼 찝찝하더라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튜플 먼저 볼게요. 튜플은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라고 하네요. 중복은 가능하고요. 이건 제 생각인데 튜플을 상수처럼 쓰면 좋을 듯하네요. 계속해요. 변경이 안 되니 화면처럼 요소를 바꾸면 오르나요? 이 튜플은 메소드가 2개밖에 없어요. 카운트 메소드는 어느 한 요소가 몇 번 중복됐는지 알려준답니다. 인덱스 메소드는 어느 한 요소의 인덱스 값을 알려주는 거랍니다. cmp 함수는 두 객체를 비교하는 함수인데 튜플을 비교할 때 많이 쓴다고 해서 적어뒀어요. 튜플 함수는 리스트나 그런 걸 튜플로 바꿔주는 건데 나중에 써볼게요. 이제 세트로 넘어올게요. 튜플은 괄호로 만들어지는 거면 세트는 중괄호로 만들어져요. 수학에서 나오는 집합 아시죠? 바로 그거라네요. 수포자라 죄송합니다. 흑흑. 어쨌든 요 녀석이 바로 중복이 안 되고 요소들과의 순서가 없다고 하네요. 순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인덱싱이 안 되겠죠? 다양한 집합 연산들이 있는데 다 하면 복잡해질 듯해서 뺍니다.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고요. if문과 in 연산자로 원하는 요소가 있나 없나 검사할 수 있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포인문으로 세트의 요소들을 다 꺼낼 수도 있어요. 순서가 없으니까 할 때마다 순서가 바뀐다는 거 잊지 마세요. add 메소드로 요소를 세트에 추가할 수 있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remove 메소드로 요소를 삭제할 수 있어요. is subset 메소드는 b세트가 a세트의 부분지 합인지 확인하는 메소드예요. 이제 딕셔너리를 볼게요. 딕셔너리는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라고 믿고 여기 진짜 대충 만든 딕셔너리가 있어요. 예제니까 대충 만들었다고 뭐라 하시면 바울이 슬퍼요. 흑흑. 어쨌든 딕셔너리의 메소드들 볼까요? 먼저 get 메소드는 키로 그치 값을 얻어오는 거랍니다. 화면의 예제에서는 2가 나오겠죠? 다음은 키즈 메소드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딕셔너리에서 키들만 얻어오는 거예요. 얻어온 키들은 리스트 비스무리 한 걸로 된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타입 함수로 확인해보면 딕셔너리에 키들이라고 써있어서 리스트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쵸. 하여튼
시퀀스 자료형은 분명해요. 다음은 밸류즈 메소드인데요. 딕셔너리의 키들만 얻어올 수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딕셔너리의 값들만 얻어올 수도 있어야 하겠죠? 그 일을 하는 메소드예요. 얘도 얻어온 값들은 리스트 비스무리한 시퀀스 자료형으로 된답니다. 다음은 아이템즈 메소드인데요. 키즈 메소드와 밸류즈 메소드를 합친 거랍니다. 예제를 보시면 포인 문인데 무언가 요상하죠? 네, 맞아요. 포 옆에 변수가 두 개죠? 함수 배울 때 보셨죠? 파이썬에서는 여러 값을 반환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아이템즈 메소드의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 키와 값을 같이 반환하게 했겠죠? 그리고 아이템즈 메소드 자리에 키즈 메소드나 밸류즈 메소드를 넣고 포 옆에 변수를 하나만 넣으시면 그것도 잘 돌아간답니다. 이 밖에도 메소드들이 더 있지만 차차 쓰면서 나오면 설명해드릴게요. 이제 문자열을 좀 볼게요. 문자열은 문자들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란 문자열도 시퀀스 자료형이고 그래서 인덱싱도 되고 슬라이싱도 되는 거랍니다. 또 인연전자는 문자열에 특정 문자나 단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니까 정확하 적으시고요. 자, 여러분, 컴퓨터는 분명히 숫자만 아는데 어떻게 문자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약속 때문이에요. 무슨 뚱딴지 깃튼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사실이랍니다. 예를 들어 10진수 65를 대문자 A로 10진수 66을 대문자 B로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하나에 고유의 숫자를 부여해 준 거랍니다. 처음에는 영문 알파벳 10진수 숫자, 특수기호, 통신 신호만 약속을 정하게 되었고 이 약속이 바로 아스키 코드이고 아스키 코드 플러스 3개의 모든 문자에 숫자를 부여한 것이 바로 유니코드라고 한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을 하시고 하여튼 멀리 돌아왔는디 문자나 문자일끼리 비교 연산을 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앞보다 D가 더 큽니다. 왜냐면 65보다 66이 더 크니까요. 이제 문자열의 메소드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하나만 소개하고 차차 쓰면서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스프링 메소드는 문자열에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진 건 리스트로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트, 튜플, 세트, 딕셔너리, 문자열에 못 보았던 부분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알으셔도 되지만 솔직히 저도 시원하지가 않네요. 저는 얼마 전에 미랄에서 하는 가을 소풍도 가고 그랬네요. 가는 가을 그냥 가게 두지 마시고 나들이 많이 다니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옷은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울이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